가치 천국 가자. 참,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. 네, 참 안타까운 사연인데요.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. 우울증을 앓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살해하려고 시도했습니다. 어머니는 20대 여성이었는데요. 우울증이 심했고 생활고도 겪었다고 합니다. 아들을 목 조르거나 흉기로 위협도 했다는데요. 결국에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자, 우울증, 생활고에 자기 아들을 살해하려고 이거 딱 보니까 처음 한 게 아닐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처음 한 게 아닙니다. 지난 5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자택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인 아들의 목을 조르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등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. 범행을 할 때마다 이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극심하게 좀 저항을 해서 좀 미수에 그쳤던 것으로 알려집니다. 자, 변호사님, 근데 이게 어떻게 외부로 알려질 수 있었던 거죠? 이게 참 다행인데 가슴 아픈 얘기가요.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. 근데 이런 식으로 이 시도가 자기가 위협을 계속 받다 보니까 외할머니가 와서 어리니까 돌봐줬던 모양이에요. 외할머니한테 저 집에 좀 데려가 할머니 집에 가고 싶어요. 이랬던 겁니다.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이렇게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뭔가 낌새를 채고 경찰에 자기 딸인 거죠. 딸을 신고를 한 겁니다. 아동학대로. 아, 그러니까 초등생 아들이 나 엄마랑 같이 있기 싫고 할머니 나 좀 데려가줘. 이야. 소장님, 이게 야, 저는 제가 아동학대 기사 뉴스 저희가 많이 전해드렸지만 와, 저는 또 이런 유형은 또 처음이에요, 진짜. 그러게요. 많이 좀 심각하네요. 이 아이가 받았을 그 고통이나 두려움을 생각하면 이 아이는 진짜 멸절의 공포를 느꼈을 텐데요. 이 아이가 느끼는 감정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트라우마라고 얘기하기도 부족한 것 같아요. 이거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죽음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전쟁, 자연재해, 건물의 붕괴, 그다음에 정말 심각한 정도의 강도를 받았다던가 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을 만큼의 충격을 받았을 때 그것이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나의 삶을 크게 이제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의 병인데 이 아이는 외상후 스트레스 정도의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너무 높고 게다가 그 대상은 엄마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치료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이 공포의 대상인 거잖아요. 그렇죠. 엄마는 사실 세상에서 제일 신뢰할 수 있고 가장 의지하는 아이, 8살이면 아직 아이가 너무 어리거든요. 그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엄마인데 그 엄마가 나를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다. 그리고 계속해서 말도 너무나 무섭잖아요. 같이 천국에 가자. 이런 말을 엄마가 했다는 건 이 아이들 얘기는 이제 2중, 3중적으로 너무 충격이 되고요. 그래도 다행인 게 8살이면 엄마와 나를 분리할 수는 있는 나이기 때문에 다행히 이 아이가 또 똑똑한 아이고 맞습니다. 여기서 반항을 하고 외할머니한테 SOS를 한 거네요. 예. 자, 그렇게 그러니까 할머니가 자기 딸,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엄마를 신고하면서 경찰에 이제 신고가 들어가서 조사를 받은 거잖아요. 네. 어떤 얘기를 한 건가요? 엄마 얘기로는 이제 남편하고 이혼을 하면서 우울증도 있었고 생활고도 있고 해서 그 때문에 아이를 해치려고 했다고 순순하게 또 털어놓은 겁니다. 그래서 사실 경찰에서는 아동학대만 의심을 하고 수사를 시작을 했던 건데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혐의 사실 자체가 아동학대에서 살인미수로 바뀌어서 지금 수사를 한 겁니다. 살인미수. 그런데 저희가 이게 이 남편과 이혼 후에 생활고 그에 따른 또 우울증,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 자녀 살해 사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? 저희가 또 많이 또 전해드리기도 했고 말이죠. 예전엔 이게 무슨 동반자살이라고 표현이 됐지만 그거 아니죠. 자, 근데 소장님, 제가 이게 네. 이 아이 이걸 보면서 정말 제가 생각났던 사건 하나가 있는데 2003년도에 카드 대란 있었을 때 있잖아요, 우리나라. 네. 그때 당시 역시 또 생활고를 비관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어떤 엄마가 있었는데 아이들 다 이렇게 하고 말이죠. 이 장면을 목격했던 그 아파트 아랫집 주민이 목격했어요, 그 투신 장면을. 근데 그 애기들이 죽기 싫다고 어떡해. 막 엉엉 울면서 막 울부짖는,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잖아요. 그렇죠. 이게 지금 상황이.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다 이거는 자녀 살해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 그 아이의 삶을 그 아이가 사실 근데 제가 이런 사건을 읽게 되면 저도 사실은 마음과 머리가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. 마음은
그 엄마가 사실은 이 아이를 내가 두고 갈 때 그 아이가 어떻게 사회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 그 엄마의 마음이 든 건 사실이겠죠.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그 엄마가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고 마음이 아픕니다. 하지만 이성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는 앞으로도 뭐 진짜로 훌륭한 위인이 될 수도 있고 정말 그럼요.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럼요. 정말 행복할 수 있는데 엄마가 우울하다고 그 아이도 우울한 삶을 사나요? 그건 엄마가 굉장히 잘못 생각한 거고 맞아요. 엄마를 이해한다. 엄마가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마음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판단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 엄마의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 아이의 삶은 엄마랑 완전히 분리된 개인의 삶이고 그 아이의 삶은 맞습니다.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은 자녀 살해다라고 규정 지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예. 자, 그럼 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? 예, 참 뭐 말씀드리면서도 마음이 무너지는데 일단 외할머니 집에서 지내고 있고요. 경찰은 뭐 경제적 지원과 또 심리 치료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첫 번째 인물 이렇게 정리하고요.